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갑상선 질환 환자 수가 1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 의대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임동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갑상선 질환하면은요, 이 항진증,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알아봐야 될 그 정확한 명칭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인데요. 예. 갑상선은 우리 목에 있는 한 15에서 20g 정도의 나비 모양의 작은 내분비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갑상선이 정상보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어 이 호르몬이 신체 내 여러 기관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반대로 갑상선이 만드는 이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갑상선 저하증입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 같은데 갑상선 질환이 그렇다면 왜 생기는 건가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갑상선 질환은 이제 대표적인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봄철 꽃가루에 재채기, 콧물 등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듯이 이제 몸 안에 갑상선 조직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유사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갑상선을 천천히 파괴하고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경우가 이제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갑상선을 많이 자극하는 항체가 면역 반응으로 생성이 돼서 호르몬을 많이 내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갑상선 질환도 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가족력 있는 분들은 또 더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갑상선 질환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이나 또는 목에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는 이전에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제 정상보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항진증과 적게 되는 저하증, 대표적인 증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전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제 체온을 유지하고 또 신체 대사를 조절하고 태아기 때 이제 임신 중에 이제 태아기 때 뇌신경 발달에 관여를 합니다. 그 외에 심장이나 소화기관 등에서 거의 모든 기관에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머리부터는 탈모,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에서부터 예. 발톱이 부러지고 약해지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 몸이 좀 붓고 이제 기운이 없는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진증은 이제 호르몬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체중이 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두근거리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덥고 식은땀이 잘 나고 또 당뇨병이나 혈당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혈당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은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갑상선 저하증과 항진증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몸 밖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항진증, 기능이 많은 상태에서는 항갑상선제라는 약을 투여해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수술로 갑상선을 절제하거나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갑상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예. 네, 갑상선 질환은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되고 치료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치료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평생 먹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예. 우리가 밖에서 먹게 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농도를 잘 유지한다면 거의 부작용 없이 잘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갑상선제라는 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의 초기 심했던 증상하고 여러 가지들이 다 좋아지면서 특별히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나빠지고 또 오랫동안 그 약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꾸준히 약을 잘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증상에서 추위를 잘 타고 피로감, 몸이 붓고 기운이 없는 증상, 이 지금 저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몸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뭐 이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이럴 때 이제 바이러스나 또는 기존의 갑상선에 어떤 염증을 좀 가지고 있던 것이 악화가 된다든지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가 되거나 또는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이제 적절한 치료, 염증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거나 호르몬을 줘서 다시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기능이 영구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사가 또 필요합니다. 이게 심각한 증세보다는 전체적인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투루 생각할 수 있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겠군요. 갑상선 질환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게서 한 6배에서 7배 정도 더 아하. 발생하는데 대체로 이 면역 질환의 경우가 여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예. 갑상선 질환도 대표적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갑상선 질환을 많이 보는 이제 의사의 진료실에는 거의 80% 이상이 여자 환자입니다. 하지만 남자라고 해서 갑상선 질환이 없지는 않고 특히 우리가 간혹 이제 쉽게 알고 있는 눈이 튀어나오는 병이라고 하는 갑상선 암병증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동반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자 환자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왜 갑상선 질환 환자가 더 많을까요? 이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여성한테 빈도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빈도가 따라서 높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한테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도 거기에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임신 중에 만약에 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온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는 것도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사실 최근 갑상선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태아 발달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산의 빈도도 높아지고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또는 기형아 출산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에서 특히 임신 중 약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태아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도 꽤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 갑상선 기능 검사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임신 중에 갑상선 질환을 진단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약제가 임신 중에 안전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증상이 없는 갑상선 질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이걸 발견할까요? 우리나라는 예. 이제 검진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는 잘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병원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그 항목에 갑상선 기능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간호 이상 소견이 발견되고 아직 완전히 기능 저하라 기능 항진은 나빠지진 않았지만 일부 기능이 감소되거나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그런 추적 검사를 하는 중에 혹시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으로 진행되는 것이 나타나면 그럴 때는 꼭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갑상선 질환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요오드 대사를 하는 기관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오드를 충분히 많이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이나 예를 들면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등을 어떤 갑상선 질환이 있을 수 있는 환자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의 병력이 있던 분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은 이런 것을 먹는 걸 좀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 어떤 대사 이상, 예를 들면 체중이 증가나 비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 등의 여러 대사 이상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 나빠졌을 경우에 갑상선 질환도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무리 몸의 작은 부분이라도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갑상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간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임동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